렉가이드 1.27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원자력 발전소 최종 열제거원 렉가이드 1.27 리비전 3 1입니다. 발행일은 2015년 11월이고 기술 담당은 GPURCIARELL5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27은 NRC 규제 지침 1.27,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A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푸치아렐로, 초안은 2013년 9월 D-127.5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규제 지침, 렉가이드은 원자력 발전소 시설 허가자와 신청자가 NRC 규칙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전소 시스템의 궁극적인 방열판, UHS,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정 일반 설계 기준, GDC, 1, 품질 표준 및 기록, 브록 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설계 기준, 연방 규정집 10부,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국내 허가, 텐CFR 파트 50, REF, 1. 안전의 중요한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 SSC는 수행할 안전 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구축 및 테스트되어야 함을 부분적으로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코드 및 표준이 사용되는 경우 적용성, 적절성 및 충분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고품질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SSC가 안전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것이라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GDC, 자연 현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설계 기반은 안전에 중요한 SSC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손실 없이 지진,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쓰나미,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SSC의 설계 기반은 다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GDC4, 환경 및 동적 영향 설계 기반은 부분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SSC가 냉각제 상실 사고를 포함하여 정상 작동, 유지 보수, 테스트 및 가정된 사고와 관련된 환경 조건의 영향을 수용하고 호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SSC는 장비 고장과 원자력 발전소 외부의 사건 및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파이프 휘핑 및 유체 배출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GDC는 일반 설계 기준, 텐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 그리고 SSC는 SSC입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GDC5, 구조물, 시스템 및 구성요소의 공유는 안전에 중요한 SSC를 원자력 발전소 간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단, 이러한 공유가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하여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GDC44, 냉각수는 부분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SSC에서 최종 방열판으로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시스템 안전 기능은 정상 작동 및 사고 조건에서 이러한 SSC에 결합된 열 부하를 전달하는 점입니다. 현장 전력 시스템 작동, 예부 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외부 전력 시스템 작동, 현장 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단일 고장을 가정할 때 시스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 및 기능의 적절한 이중화, 적절한 상호 연결, 누출 감지 및 경납 건물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GDC45,
냉각수 시스템 검사는 시스템의 무결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열 교환기 및 배관과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냉각수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요구합니다. GDC46 냉각수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냉각수 시스템이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적인 압력 및 기능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목적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목적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배경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1, 2는 내진범주 I 설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렉가이드 대시 1.27 리비전 3 페이지 안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심각한 자란 현상이 인공구조물의 파손을 야기할 수 없는 한 인공구조물의 단일 파손은 심각한 자란 현상이나 현장 관련 사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UHS 단지는 특정 부지 특성을 만족함을 입증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보라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호 연결 배관 시스템의 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의 방향을 바꾸거나 차단할 수 없음. 2호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3호 댐이 적절하게 보수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수명 기간 동안 제대로 기능했음. 그리고 가용한 최상의 데이터 예측에 기초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동안 적절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특성을 준수한다고 해서 댐의 단일 고장으로 인해 해당 수원의 냉각 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다른 냉각수 공급원의 필요성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댐 또는 기타 물 제어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 UHS가 안전 기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취득자, 신청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댐 또는 기타 물 제어 구조물과 연결 배관 시스템이 규제 지침 1.160, 참조 6, 및 NCFR 50.65의 유지 관리 규칙에 따라 구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수력학적, 기초 상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댐이나 기타 물 제어 구조물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127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물 제어 구조물 검사, 참고문헌 7는 물 제어 구조물의 검사 및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GDCE에 따라 가장 심각한 자란 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는 구조 구성 요소는 최소한 브록 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및 지질 위치 기준에서 10CFR 파트 100, 원자로 부지 기준 REF 8 또는 브록 S,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공학 기준을 10CFR 파트 5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배경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UHS의 중요성은 발전소 운전 중에 UHS의 능력이 위협받은 경우 필요한 유지보수를 허용하거나 손상으로 인해 발전소 운전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사양에는 작동 제한 조건을 지정하고 작동 모드 중에 UHS 작동 제한 조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및 업계 표준과의 조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구성하는 일련의 안전 지침과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IAEA 안전 가이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점점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과 관련하여 IAEA 안전 가이드 호 NS-G-1.9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제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설계 REF 는 2004년에 발행되었으며 UHS 설계 고려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NRC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렉 가이드와 안전 가이드의 해당 섹션 사이에는 유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렉 가이드는 IAEA 안전 지침 호 NS-G-1.9에 제시된 원칙과 기본 안전 측면을 일관되게 구현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우미국 원자력학회 ANSI/ANS 표준 2.21012 최종 방열판에 대한 대기 영향평가 기준 참고문헌 10이 가이드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다. 이 ANSI/ANS 표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련 시스템을 위한 궁극적인 방열판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대기 영향을 설명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ANSI/ANS 표준의 지침이 이 가이드에 통합되었습니다. 렉 가이드 -1.27 리비전 3 페이지 직원 규제 지침에서 논의된 문서 본 규제 지침은 외부 기관에서 개발한 하나 이상의 코드 또는 표준과 기타 제3자 가이드 문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NSI/ANS는 ANSI/ANS 복합 분류입니다. 배경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규정, 표준 및 제3자 지침 문서에는 다른 규정, 표준 또는 제3자 지침 문서에 대한 참조, 보조 참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차 참조가 요구사항으로 NRC 규정에 참조로 포함된 경우 인허가 보유자와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차 참조가 NRC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규제 지침에서 승인된 경우 표준은 특정 규제 지침에 설명된 대로 해당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NRC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시와 신청자는 텐시 FR 50.59 변경, 테스트 및 실험과 같은 적용 가능한 NRC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현재 규제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 참조의 정보를 고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UHS는 다음을 위해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냉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사용하는 모든 원자로의 동시 안전한 정지 및 냉각을 허용하고 안전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2호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의 영향을 안전하게 제한하고 나머지 원자로의 동시 및 안전한 정지 및 냉각을 허용합니다.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30일 후에도 충분한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UHS의 지속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0일 냉각 공급이 가능하고 안전에 중요한 장비의 설계 기준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 공급이 제한되거나 UHS에서 나오는 공장 취수 온도가 결국 중요해질 수 있는 UHS의 경우에 연못, 호수, 냉각탑 또는 공장 냉각수 배출과 취수 사이의 재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UHS, 공급 및 또는 온도에 대한 과도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배경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상 작동 및 사고 조건 모두에 대해 인접한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장치의 유출수에 대한 과도 분석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석에서는 가정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설계 매개 변수의 모든 변화와 작동 조건의 전체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작동 매개 변수 및 또는 작동 조건 세트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경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대안은 검토를 위해 NRC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UHS 냉각탑은 재순환 및 간섭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증발에 의존하거나 재고 손실이 UHS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UHS의 경우 최대 냉각수 손실을 초래하는 기상 조건은 제어 매개 변수의 최악의 30일 조합이어야 합니다. UHS에서 발전소로의 최대 취수 온도를 초래하는 기상 조건은 UHS의 특정 설계의 고유한 임계 기간 동안의 일별 변동을 포함하여 제어 매개 변수의 최악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경계적인 기상 조건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반과 절차가 제공되고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선택하는 데 허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로 공장의 최대 취수 온도와 최대 30일물 사용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일시적인 분석은 지역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현장 사용에 대한 데이터의 보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기후학적 측정은 최소 30년의 최근 기록 기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대표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0년 미만의 대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역사적 지역 데이터, 이용 가능한 경우 품질이 보장된 현장 기상 데이터 포함을 조사하여 중요한 기간 동안 제어 기상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역사적 지역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통제 기상 조건이 이용 가능한 대표 데이터의 기록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이용 가능한 대표 데이터와 상호 연관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렉가이드 대시 1.27 리비전 3 페이지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배경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극한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현재 문헌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대표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기준 조건을 초과하는 제어 기상 매개 변수의 크기, 지속성 및 발생 빈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발전소의 30일 냉각 공급 및 최대 UHS 치수 온도와 관련된 위의 분석에는 사용된 가정과 분석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지정된 설계 조건 근처의 부하에서 작동하는 유사한 냉각 방법에 대한 실제 성능 데이터 또는 보수적인 증발, 드리프트 손실, 해당되는 경우 및 열 전달 값이 사용되었다는 타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UHS가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 또는 대체물 공급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0일 미만의 냉각 용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충 장비의 가용성과 DBA 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제한사항 또는 심각한 자연현상의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자재는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하거나 UHS에 의해 30일 동안 냉각되어야 하는 열부하는 사용 후 연료 저장소 및 작동 펌프의 열부하와 같이 UHS열 성능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펌프, 밸브, 냉각탑팬과 같은 UHS 기계 구성 요소는 DBA 열 부하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자동으로 시작되고 열리거나 닫혀야 합니다. UHS 기계 구성 요소에 자동으로 시작하고 열고 닫는 설계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도된 안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UHS 냉각탑에 UHS 안전 관련 보충수를 공급하려면 운영자가 30일 UHS물 재고량을 충족하기 위해 보충 펌프를 가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렉가이드 1.6이 보호조치의 수동 시작, 참고문헌 13은 보호조치의 수동 시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물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UHS, 연못, 호수, 냉각탑에 대한 30일 기간을 지원하는 UHS 재고는 증발, 냉각탑 표류, 밸브 시트 누출 및 누출을 포함하는 경계 누출과 같은 잠재적인 물 손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DBA는 설계 기준 사고, 그리고 렉가이드 1.6이는 RG 1.6이입니다. 배경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단일 또는 다중 수원에 의해 공급되는 UHS 단지는 UHS 안전 기능의 손실 없이 다음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 안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GDCE에 따라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을 견디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작동 및 정지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UHS 기능은 최소한 다음에 정의된 작동 기반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되어야 합니다. 브룩게이스 지진공학 기준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UHS 성능을 결정할 때 결빙과 같은 불리한 환경 조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UHS 물 저장 시설의 물 동결 가능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UHS 단지는 GDC사에 따른 혼란이나 사고 조건뿐만 아니라 경납 건물 내부 및 외부의 미사일 효과, 파이프 힙, 제트의 효과, 높고 중간 정도의 에너지 라인 파손으로 인한 환경 조건,
흐름 불안정성 및 수반되는 부하, 수격 현상의 동적 효과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설계되고 이치된 다른 발전소의 운영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UHS는 저류 구조를 포함하여 최소 2개의 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각은 규제 입장 1A에 명시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단일 수원의 능력을 상실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폐쇄 루프 냉각 시스템의 경우 최소 2개의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이 원자력 발전소의 흡기구 구조와 소스를 연결해야 하며 최소 2개의 배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레카이드 대시 1.27 리비전 3 페이지 단일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이 자연적 또는 현장 관련 현상의 결과로 기능적으로 안전이 고장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은 냉각수를 공급원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일회성 냉각 시스템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은 수원을 원자력 발전소의 취수 구조와 연결해야 하며 최소한 2개의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은 배출된 냉각수로 인해 발전소가 범람할 가능성이 없도록 냉각수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배출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이 자연적 또는 현장 관련 현상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고장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모든 수원과 관련 운하, 수로 또는 배관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고장이 다른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 및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양 발전소의 기술 사양에는 상황이 UHS 능력의 부분적 손실을 위협하거나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운영 중 규제 위치 1부터 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UHS 수온, UHS 수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브룩 S 지진공학 기준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UHS 시스템 배관, 구조물 및 구성품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식, 침식, 보호, 코팅 실패, 침전 및 생물 오염을 감지하러 품질 저하를 식별하고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성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서비스 전 테스트 프로그램과 정기 테스트 프로그램 모두 AHS에 연결되고 AHS가 원자력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 관련 열 교환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UHS 열 교환기의 성능 테스트는 ASME-5M-2012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및 유지 관리, 디비전 2M 표준, PART21 경수로 발전소의 열 교환기 작동 중 성능 테스트, 참고 16 또는 이와 동등한 테스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UHS가 안전 기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 또는 기타 물 제어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보류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댐 또는 기타 물 제어 구조물 및 연결 배관 시스템은 규제 지침 1.160 및 NCFR 50.19의 유지 관리 규칙에 따라 구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레카이드 1.127은 물 제어 구조물의 검사 및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레카이드 대시 1.27 리비전 3 페이지 부적절한 화학 제어로 인해 필수 서비스 용수 시스템의 취약성 유발 2007년 9월 19일자 참고 18 UHS의 일부인 원자력 발전소 용수 시스템의 미생물 성장, 매크로생물학적 성장, 부식, 부유 고형물 오염 및 스케일링을 처리하려면 화학 물질 또는 기타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득자와 신청자는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려면 다른 연방, 주 및 지역 환경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되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냉각 루프는 최대 설계 흐름에서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흐름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염되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설계 흐름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레카이드 1.127은 RG 1.127입니다. 브룩 S 지진공학 기준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이행 이 섹션의 목적은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가 이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또한 NRC 직원이 텐시 FR 50.109, 백피팅 및 텐시 FR 파트 5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 및 승인에 적용 가능한 최종 조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자 및 인허가 보유자의 사용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는 기본 NRC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문서의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것과 다른 방법이나 솔루션은 제한된 대안이 적절한 NRC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한다는 것을 NRC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 보유자는 현재 인허가 기반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확인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NRC가 허용한다고 판단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텐시 FR 50.59에 따른 시설 설계 변경과 같이 NRC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 규제 지침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규제 또는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제 지침 또는 해당 부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RC 직원의 사용 공장별 운영 문제에 대한 규제 논의 중에 직원은 기본 NRC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허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이 규제 지침의 직원 직위와 일치하는 다양한 조치를 인허가 보유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본 규제 지침의 이전 버전이 시설의 인허가 기반의 일부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역적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지침이 시설에 대한 면허 기반의 일부가 아닌 한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의 입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위반에 해당함을 인허가 보유자에게 진술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면허 취득자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면허 취득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라는 용어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신청자와 텐시-FR 파트 5에 따른 표준 설계 승인 및 표준 설계 인증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텐시-FR 파트 5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이 조항에서 자발적 및 자발적으로는 인허가 보유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이나 추가 라이센스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NRC 표현 없이 자발적인 조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렉가이드 대시 1.27 리비전 3 페이지 인허가 보유자의 요청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에게 이 규제 지침의 지침을 따르거나 기본 NRC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동등한 대체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텐시-FR 50.109A 항1호에 정의된 역적합 또는 텐시-FR 파트 5의 이슈 최종성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NRC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인허가 기반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규제 지침에 이 지침에 대한 보고와 또는 역적합을 유도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NRC 직원은 일반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 규제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NRC 직원은 이 규제 지침의 사용을 요구하는 NRC 규제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되지 않은 NRC 규제 조치의 예로는 규제 지침 사용을 요구하는 명령 발행,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 사용을 약속할지 여부에 대한 텐시-FR 50.54F항에 따른 정보 요청, 일반 통신 또는 추가 백픽 고려 없이 이 규제 지침 사용을 요구하는 규칙의 공포가 포함됩니다. 또한 텐시-FR 50.109A 항 3호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록 S 지진공학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렉가이드 1.27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